자, 이번에는 역시 전문가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에 관한 부분. 전문가 영향이 자꾸 일반 여론 영향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한국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 동의 없이 문 못 닫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이 최근에 이 비리 파문이 퍼진 이후에 휴원, 폐업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육부 당국이 이제 나선 건데요. 교육부 휴폐원 지침 개정 추진. 시행령 개정 안 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학부모 동의 부분인데 개정이 안 되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요. 폐원 땐 원화를 인근 유치원에 배치하는데 통상 국공립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국공립 유치원은 콩나물 교실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기사도 좀 마저 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16곳 벌써 폐원 모집 중단. 답답한 엄마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일부 유치원 운영 못하겠다 반발을 하면서 폐원 모집 중단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아이를 그럼 어디로 보내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육부의 발표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교육부는 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서 일방적인 집단 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 지도를 나가주시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 처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최영선 의원님, 학부모 동의를 통해서 폐원, 휴원.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유치원이 우리는 저 그만두고 문을 닫겠다 했을 때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립 유치원이 문을 못 닫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게 사립 유치원이 공직자인 것도 아니고 문을 닫는 게 직무유기가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문을 닫고 싶은데 문을 못 닫게 한다는 게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전 사립 유치원들이 일부 이제 반발을 하면서 그 반발의 수단으로 폐원, 휴원, 뭐 모집 중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사립 유치원이라는 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보조금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공공성을 따지면은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문을 닫는다는 거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어떤 문을 닫을 자유까지 막겠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 정부가 무조건 적폐몰이식으로 몰아가다가 또 문 닫겠다고 그러면 문은 강제로 못 닫겠다, 못 닫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적폐몰이와 강제적인 해법을 찾는 것보다는 공익성과 함께 이 민간의 투자 의욕이라든지 교육 사명감 이런 것도 동시에 살려주는 이런 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는 놀랐던 것이 지금 그럼 국공립 유치원에 사립 유치원에 저렇게 비리가 많으면 국공립 유치원은 가득 차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명 기사에서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이유를 보니까 사립 유치원은 방학이 뭐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렇죠. 그 기간만 잠깐 아이들을 보면 되는데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을 한 달씩, 2달씩 해버리니까 보낼 수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통학버스가 없기 때문에 애들을 보내기가 힘들다든가. 한마디로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고서 사립 유치원만 계속해서 이렇게 적폐몰이식으로 비난을 해대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먼저 이 유치원의 공익성을
강조하려면은 예. 국공립부터 공익성이 살게 해롭고 예.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들도 공익성과 마찬가지로 예. 있던 민간 사립 유치원 그 예. 운영자들의 교육적 사명감이 살아날 수 있게끔 예. 같이 모든 것을 균형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네. 유치원 일부 유치원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 지금 맞서는 그 비리 문제에 관해서 정부에 좀 맞서는 듯한 분위기도 분명히 지금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대립 구도가 예. 좀 그 복잡하게 짜여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유치원 그 연합회 내에서도 예. 한국 유치원 종연합회 소위 말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한유총, 예, 예, 한유총. 그다음에 전국 사립 유치원 연합회 전사위원이 예. 그 좀 대립하고 있고 유치원 의견이 좀 서로 예. 다르군요. 그래서 뭐 그 전국 사립 예. 유치원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예. 수긍하고 수용할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내의 양대 단체의 입장도 좀 다르고. 예. 그다음 두 번째가요. 제가 그 통영에 살잖아요. 통영에서 그 이 사립 유치원 집행부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하는 그러셨어요? 이야기가 상당히 억울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의 현상하고 예. 지방 도시들의 현상하고 지방 소도시의 현상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국공립 그 유치원을 선호하는 것도 예. 그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에서는 예. 상당 부분 선호하지만 오히려 유치원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 교육의 퀄리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립 유치원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도 지적했던 것처럼 예. 방학이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예. 그다음에 아이들이 9시 등교해서 4시에 의무적으로 다 그 하교를 시키느냐 6시까지 더 봐주느냐 또 부모가 찾으러 오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7시 이후까지도 챙겨줄 수 있느냐 이런 국공립 그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그다음에 퀄리티의 문제가 그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면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그 함께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국공립이라고 모든 지역 다 선호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국공립이 대안일 수는 있는데 그 대안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이지 지역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국공립이 외면당하고 있고 특히 단설보다는 병설이 더 외면당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병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구설로 안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안에 있는 그 유치원.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원장격을 맡고 있는 이러한 병설 유치원은 또 더 문제가 이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사립 유치원의 원장들 전국의 모든 원장들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 마녀 사장하듯한 이러한 흐름들은 빨리 차단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역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 사립 유치원이 병원에 있었을 때 오는 이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지만 인구가 아주 적고 인구가 줄어드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영향력들이 상당 부분 감소되거나 미미하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을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좀 이제는 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유치원이 있습니다. 한 이사장이 뭐 유치원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형 유치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유총 지도부의 한유총 지도부가 이해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데가 기업형 사립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들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제도와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똑같은 상을 놓고 정책이 쏟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상황이 다 다른데 교육부가 뭔가 좀 서두르면서 너무 한 가지 잣대로 다루다 보니 이게 소위 말해서 디테일에서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관련 기사 2개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유치원 파문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집 보시죠. 그동안 유치원 비리 파문이 나오면서 그럼 어린이집은 괜찮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원장 복지부 감사 앞두고 투신 사망. 이런 또 비극이 발생을 했네요. 창원서 공공형 운영 40대 여성 가족 점검 대상이 된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경찰은요. 관계 여부 수사를 하겠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27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2천여 곳에 대해 29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일단 경찰이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또 이제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내년 민간 어린이집도 전면 무상 보육한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유치원 파문 있는 와중에 여기 보시면요. 국공립과 보육료 차액 지원키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좀 가격이 높거든요. 그래서 민간을 보낼 경우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는데 그 차액을 국공립과 민간의 차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겠다. 서울시와 구청에서. 자, 부모 부담 6만에서 10만 원가량 줄어들 듯 동네 육아방 키움센터 450곳도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선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고 이번에 김주혜 교수님. 예. 일단 이 투신 사망 이 부분 글쎄요. 이런 일 절대 벌어지면 안 되는데 또 이러네요. 스트레스를 혹시라도 받아서 그 압박감에 이런 비극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런 아직은 조사 결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나왔습니다. 예, 현직 어린이 원장 하신 분이라니까 이제 그럴 만한 이제 개연성이 이제 보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강경책 위주로 좀 가고 있고, 예. 그다음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문제 제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박영진 의원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학부모 동의 없이 문 못 닫는다 등 이런 문제 등도 사실 이제 시행령 개정이고 또 이것도 이제 입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아교육법상 시행령에 대한 여러 이제 그 관련 사항이 있는데 국회에서 좀 합의를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교육부가 너무 이제 앞에 지금 나섰단 말이에요. 그간의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이해 당사자인 그 이제 사립유치원 쪽과 뭔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가운데 또 여기는 국민 대표나 학부모 대표도 관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거버넌스를 꾸려 가지고 좀 찬찬히 접근을 해 나가는 게 사람도 안 다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부라든지 이쪽도 부담이 덜 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책 만들 수 있는데 뭔가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뭔가 막 이제 강경책을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정부도 뭔가 지금 뭘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눈총을 받겠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 갖고 사는 그거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엄청나게 때리면 그냥 수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나름대로 적응하거나 또 대책을 만들어 대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비극적인 여러 가지 죽음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개연성까지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투신 사망 관련해서 이제 복지부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걸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복지부가 사전에 이 점검 관련해서 아직 통보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씨 운영 어린이집 비리 정황이 있는 것 아니고 운영 실태 파악하는 지도 점검 대상이었다. 이렇게 지금 경남도는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거나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본인 또 가족들은 스트레스, 약간 압박을 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오셔서 경찰 쪽에서 이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이런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면 무상 보육을 하겠다, 차액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이건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런 말씀은 조금 뒤늦게 이게 정리가 된 뒤에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치인이라서 그러실까요? 지금 교육당국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게 좀 권위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자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합동회의 같은 거 해서 한 1, 2년 시간을 주고 회계 정비도 하고 이런 연후에 단속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리라고 다 일괄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뭐 지적 대상이 나중에 비리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이나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나름 교육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사회적 이목이 좀 따가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겪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누리과정에 대한 이제 그 교과 과목인데요. 제가 볼 때 이걸 정식 교과 과목으로 이제 취업 전 1년 채택하고 그다음에 3세, 4세까지 채택을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으로 나가질 않아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질 않고 안에서 교재 갖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이제 보육료를 보태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교과 과정에 대한 좀 합리적인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몰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지금 말이죠. 그럼 사립과 국공립의 그 차액을 없애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학부모들은 사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방학도 적고 그다음에 그쪽에 프로그램도 좋고 그래가지고 앞서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공립 유치원은 아직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이렇게 사립 유치원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어린이집도 뭐 똑같이 유치원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도 지금 사립과 국공립의 가격 차이를 없애고 나면은 학부모들이 그럼 사립부터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대로. 예, 그러면은 국공립을 늘리겠다는 이 정책적 그거와 지금 다른 행보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국공립 확대, 근데 이제 지방정부에서는 차액을 보조해준다. 이게 약간 엇박자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정부가 뭔가 좀 서두르는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정교한 정책 그리고 숙고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론의 문매가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뭔가 정책을 매일 내놔야 된다. 이런 약간 서두름 이게 분명히 느껴져서 좀 차분히 좀 생각하는 시간. 물론 급하게 해결할 것도 있지만 차분하게 가야지 또 손질한 일이 없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오늘 네 분께도 공통적으로 그 부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